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고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일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애쓰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 바딤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3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선택의 자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하나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오직 가지겠다는 결정뿐입니다.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목표를 향해 조용히 발을 옮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펜듈럼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펜듈럼은 목표를 이루려면 싸우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하죠. 펜듈럼은 우선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하라고 부추깁니다. 펜듈럼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으리라고 믿게 만들어요. 자신을 바꾸고 나서는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를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일단 나를 바꿔야 하고 이루겠다는 강한 투쟁의 마음부터 생기잖아요. 즉, 지금의 나는 필요한 것을 가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서핑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겠다고 결정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끊임없는 긴장과 몸부림과 단련을 뜻합니다. 언제나 싸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것이 전사, 이 세상 어딘가에 자유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투쟁의 상태에 있죠. 그런데 트랜서핑을 하는 구도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도 당신이 싸우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적, 외적 중요성으로 가득하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싸움은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투태세나 엄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저 가서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나중으로 미뤄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뒤로 미루는 이 지루한 일이 당신의 평생을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다음 기회로 미뤄두는 짓은 삶의 모든 순간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바라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곧 나아지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태도로는 바라는 미래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앞에 허공에 떠 있죠. 그것은 지는 해를 잡으려는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의 순간으로 그것을 가져오세요.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목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결정, 곧 가지겠다는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가지겠다는 결정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을 평생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많은 것을 얻으셨나요? 예컨대 지금 당신은 마치 고된 노역을 하러 가는 것처럼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일터로 혹은 학교로 자신을 끌고 가야만 하시나요? 당신이 그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스키장에서 놀고 있거나 따뜻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삶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싸움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스키장에 갈 돈도 저축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1년에 며칠이라도 놀러 갈 돈을 저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놀러 갔는데 날씨가 형편없거나 리프트가 고장나거나 나쁜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멋지더라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못하는 것이 많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이 며칠간의 잔치를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이 벌써 바닥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당신은 또다시 우울한 현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죠. 당신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마땅히 휴일을 즐겨요. 그럼에도 수시로 우울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짧은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해야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자신이 가지도록 허락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더 나은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한 행복한 부부는 스위스의 스키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잔치였습니다. 모든 잔치에는 끝이 있지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끝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이 부부는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 갈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남자는 오스트리아 쪽 알프스로 가자고 하고 여자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없는 코미디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지려는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에 하는 데서 오는 차이죠. 당신은 당신의 잔치를 위해서 1년을 또 죽어 지내야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후면 새로운 잔치를 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마음이 흥분해요. 웃기지 마. 사실 그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야? 필자가 트랜서핑 시리즈를 통해 얼마나 여러 번 말하고 있나요? 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요. 싸움을 멈추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외부 의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길을 찾아줍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증명해줄 방법은 없어요. 당신이 직접 시험해 보세요. 시도하지 말고 하세요. 내일 말고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말이죠. 즉석의 결과를 기다릴 것만 있지 말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멋진 날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당신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걱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길이죠.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 길에 있는 동안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늘 쪼들릴 겁니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을 버세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보우면 당신의 문이 열립니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거예요. 이 자유가 당신의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계속해서 평생 자신을 고민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내리고 가질 준비가 된 것만을 가집니다. 당신의 선택,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냅니다.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의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옵니다. 점원이 물어요. 무엇을 원하시죠? 한 고객이 말합니다. 난 스타가 되고 싶어요. 점원이 대답해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 당신만을 위해 맞춰놓은 것이 있어요. 세계적 명성과 부와 휘황찬란함. 가져가시겠습니까? 고객은 놀랍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 그저 보통 사람인걸요? 점원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건 당신의 물건입니다. 가져가세요. 당신의 것이니까요. 고객이 말합니다. 사실 연예계는 진출하기가 힘들어요. 거긴 정글과 같은 곳이니까요. 거긴 믿기지 않는 거물들이 있어요. 점원이 말합니다. 그거요? 여기 당신을 밀어줄 거물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고객이 말합니다. 이 모든 스타들은 호화 주택에다 비싼 자동차를 굴리면서 최상류층 사교 클럽을 다니죠.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기가 좀 어려운데. 점원이 대답해요. 글쎄요, 안 됐군요. 그것은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건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비행기가 뜬답니다. 목표를 이루는 건 단지 당신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가능태 공간의 백화점에서 고객이 품은 두려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당신도 느낄 테니 말이죠. 그것은 가질 준비가 되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가지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자신과 싸워야만 한다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라고 자신을 결코 강요하지 마세요. 목표의 슬라이드를 억지로 상영하지 마세요. 힘들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또다시 싸움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저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즐기세요. 중요성을 거부하고 싸우기를 멈추세요.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맹렬히 싸우는 동안에는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것을 가지겠다는 각오와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은 선택은 자신의 것이라는 걸 단호하게 힘주어 확신하고 있어요. 이를 밀어붙인다는 건 곧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걸 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결단성이 아니라 한가롭고 태어난 결정입니다. 이완하세요. 꽉 찐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그저 당신의 것을 가진다는 생각만을 품고 있으세요. 가판대 신문을 사러 가는데 결단성과 힘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 가판대에 신문이 없더라도 우리는 흥분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데 가서 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 죽을 힘으로 소나기를 쥐고 있지 마세요. 소나기에서 힘을 빼려고 애쓰는 것은 힘을 더 주게 할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잉여 포텐셜을 부풀리죠. 당신으로 하여금 애를 쓰게 하고 쥔 손을 떨리게 만드는 건 중요성입니다. 중요성과 싸우기 시작하면 손에서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요성을 거부하세요. 그러면 손이 저절로 풀립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해보지 뭐. 나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돈이 들어올 수 있어. 왜냐고? 내가 원하니까. 나는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이완시키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택의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선택의 권리를 얻어내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면 좌절을 각오하세요. 단단히 결심한다는 건 결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균형력이 나서서 당신의 열정을 금방 식혀줄 겁니다. 펜듈럼은 당신의 중요성을 냄새 맡고 즉시 도발을 준비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정확히 일어날지는 당신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침착하게 결정 내리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펜듈럼의 먹이로 갖다 바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당신도 결단과 결정을 구별하는 걸 터득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겠다는 결정은 당연히 당신의 것인 그것을 가지겠다는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의도입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져오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라고 말한다면 우습지 않나요? 그저 평온하게 주장할 것이 없이 당신의 선택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언제나 시험과 경영과 경쟁과 온갖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겠다는 결정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당신 자신이 심사원이에요. 모든 평가는 결국 어떤 사람이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목표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정해놓은 듯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타성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과감하게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뉴턴과 모든 사람들의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사과만은 하늘로 떨어지게 하세요. 가지겠다는 결정을 얻기를 필사적으로 바라시나요? 그 욕망을 거부하세요. 욕망은 이제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을 거예요. 당신의 것을 가지는 것만을 늘 생각하세요.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말고 조용히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난 그걸 가질 거예요. 자신감은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과감하게 차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펜듈럼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강요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신의 방식으로 무엇을 갖고자 한다면 싸우고 고집하고 요구하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길을 헤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하죠. 아시다시피 싸움과 경쟁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거부하면 당신의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가질 수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가지겠다는 결정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의 자유는 펜듈럼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싸우지도 않고 그저 가져간다면,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펜듈럼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의식과 의도를 지니고 있으면 펜듈럼의 게임을 무시해버리고 싸우지 않고 당신의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 싸울 필요가 없게 되면 자신감은 쓸데가 없죠. 자신감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이 없으니 지키거나 정복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나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세계의층은 잉여 포텐셜 때문에 왜곡되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기를 거부하고 흐름을 따라 움직여 가죠. 그러니 나에게는 갈고리를 걸 만한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허공에 붕 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하기만 한다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고요히 가서 내 것을 가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확실한 자신감이 아니라 침착하고 의식적인 조율입니다. 그렇다면 고요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적 중요성이 없으면 무엇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니 마음의 고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중요성의 신화를 파괴하기 위해 균형력이 나설 것이고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또한 그로 하여금 중요성을 키우고 내세우려고 몸부림치게끔 부추깁니다. 자신에게나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하고 부족한 느낌을 그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개인적 중요성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실 겁니다. 반면에 싸움을 거부하면 그 즉시 당신은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필자는 자신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싸움을 거부하기를 권합니다. 자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의미가 더욱 커져 보이거나 하는 듯이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자신을 믿거나 설득할 필요는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알게 되실 거예요.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상상하기가 힘들듯이 이루기 힘든 목표가 이루어진 걸 상상할 수도 없죠. 이런 헛된 노력을 그만두세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얻은 자신감도 이내 사라질 거예요. 믿음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건 조율입니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양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순수한 의도의 도가 슬슬 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성공에 대한 믿음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맹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건 지나치게 강요된 중요성의 포텐셜입니다. 흐름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움직여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만사가 제자리에 착착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100% 믿기만 하면 너무 좋지만 항상 거기엔 의심이란 것이 따라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트랜서핑을 하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다는 선택이요. 조율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면 이전에 믿으려고 애쓰다 실패한 것, 불확실성으로서 당신을 위협하려던 것들이 곧 저쪽 모퉁이에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사실을 대면하면 마음에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알무로 변하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힘을 느끼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건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시나리오의 변화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 마침내 완전한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자신감을 느끼지만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의기소침한 의심의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다면 조율은 흐트러집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려면 가슴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신조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신조대로 산다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과 가슴의 소망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조가 흐트러집니다. 자신의 신조대로 산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멋진 일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바꾸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대리석을조와 조각상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신조를 조각해내려고 해요. 이것은 쓸데없는 자기 분석과 정신적 고문과 흔들림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신조는 만들어내지지 않아요. 신조는 강력한 의지에 의한 행위나 몸부림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신조를 지니고 있어요. 단지 그것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의 상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적, 외적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당신의 신조는 풀려나고 당신도 그것을 즉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당신은 지킬 것도 정복할 것도 없어져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신조대로 살며 조용히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갖습니다. 자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그만두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맡기기를 그치면 그리고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잉여 포텐셜 위에 쌓아올린 덧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고요한 내면의 힘, 조율 상태입니다. 진실로 고요한 조율 상태는 외부적인 그 무엇과도 상응하지 않아서 확인이나 증명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당신도 직접 혹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진정하고 고요한 믿음은 오로지 내적인 자족감과 온전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영혼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가 될 때 죄책감, 의존감, 우월감, 의무감,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느끼지 않을 때 성취됩니다. 달리 말해서 외부 세계나 자신과의 균형 상태를 흐트리지 않을 때 말이죠. 당신은 주변 세계와 그리고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요. 물론 이것은 이상이지만 당신은 이것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 곧 조율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 밖의 모든 방법으로 얻은 자신감은
거짓된 것입니다. 조율은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어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가지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의무적인 일을 해야만 하게 된다면 자신을 빌려주세요. 당신이 영화 속의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상상하세요. 최소한 이 박이 내려올 때까지만은, 당신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만은 자신의 배역을 해야만 하니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당신의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되 그것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부 의도가 당신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원하는 건 자연스레 물 흐르듯이 힘들이지 않고 내 것이 됩니다. 조용히 그것을 가지세요. 오늘은 바딤 잘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3와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트랜서핑 시리즈를 다 읽어가고 있는 듯한데요. 저는 몇 년 전 이 시리즈를 알고 리얼리티 트랜서핑 1을 읽을 때만 해도 이 시리즈의 책들을 다 읽어야만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천천히 띄엄띄엄 하나씩 읽었거든요. 그런데 책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 트랜서핑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을 짚어주고 있고 그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리즈 책이 꽤 많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는데요. 정복해 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읽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생각날 때 읽어본다 하는 식으로 읽으신다면 어느새 이 내용에 빠져들고 감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소장해놓고 두고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고 이루는 것을 지금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는 충분히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세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문장 5번 함께 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원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다.